반갑습니다. 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입니까? 저번 영상에서 뭐 이렇게 삼성 관련해 가지고 파업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짧게 올렸었는데 이게 댓글도 달리다고 하던데,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이게 정부에서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 하고 뭐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돼 있던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고 일부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있고 해 가지고 한번 저도 이게 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뭐 이게 여러분들 뒤에 백그라운드를 봐주시면 요즘에 뭐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서 파업한다고 하니까, 파업하면 조합은 전원 고소를 하겠다, 뭐 삼성전자 게임이들이 노조의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는 언론 기사도 나고 하던데, 이와 관련해서 뭐 파업의 정당성이겠죠. 뭐 불법 파업이다 하면서 이렇게 파업하면은 고소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뭐 게임 주주들에 대한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하고 각종 뭐 이슈가 나오던데, 그와 관련해서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파업이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뭐 이게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죠. 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합법적인 뭡니까 파업권을 줬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거죠. 최근에 어떤 뭐 이게 노동조합도 이게 파업권을 합법적인,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합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뭐 이렇게 획득하지 않고 파업하는 노동조합 없습니다. 다 이게 파업을 할 때는 이미 절차적인 합법성은 다 이렇게 얻었고 그 시기만 가지고 이렇게 파업을 하는 거죠. 삼성 노동조합도 이미 뭐 이렇게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치고, 조정은 뭡니까 이게 노사가 이게 서로의 주장을 펴면서 이게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뭐 이게 이 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번 합의를 거치는 거죠.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뭐 일반 국민들이나 이게 주주들이 파업이 정당하냐 안 하냐 이렇게 판단할 이게 자격이 없습니다. 제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그 감정적으로 파업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할 게 아니라, 정당하게 이게 노동조합과 회사가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 절차를 거치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파업권을 얻었기 때문에 파업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업이란 보면은 뭐 쉽게 말하면 일 안 하는 거죠. 이게 파업하면 회사에 손실이 어마어마하니까 파업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웃기는 얘기죠. 파업이 뭡니까? 손실을 나게 해서 이게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를 멈추게 해서 손실을 나게 해서 더 큰 손실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을 안겨다 주겠다는, 이렇게 뭡니까 위협을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이 단체의 힘으로서 하는 거죠. 그 회사를 멈춰가지고 손실을 나게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손실 나니까 불법 파업이다. 참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 없습니다. 쉽게 보면은 선법에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33조 제1항에 노동상권, 쉽게 말하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이 주어지고 있죠.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단체 행동권은 쉽게 말하면 파업, 태업 등의 정의를 할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손해배상을 물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면 제3조에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하다는 거죠, 그게. 회사에게 손실을 가하게 하는 게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제4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사상 무죄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가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되어 있는 거죠. 왜? 절차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제 파업해도 된다고 이렇게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거죠. 그러한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파업이라는 게 회사에 손실을 입혀가지고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행위인데, 그 손실을 났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건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 뭡니까 파업권을 이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뭡니까 제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형사상으로도 뭡니까 정당행위에 해당되어서 이게 형법이 뭡니까 형법상 무죄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이게 당연한 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파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 없죠. 이게 파업에 대해서 뭐 이게 뭐 불법이다, 이게 뭐 손해보상을 청구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일부 언론이나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이게 뭐 자신의 뭐 이해관계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뭐 받아들여지지 않죠. 또한 뭐 이렇게 이게 경영자 쪽에서 특히 삼성전자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든가 사회적으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죠. 불법 파업이라고. 무슨 불법 파업입니까? 불법 파업이면은 아예 허가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정당한 파업이고 그리고 그 파업이라는 자체가 회사에 손실 끼쳐가지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행위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게 임금이 뭐냐고 이래 근로기준법에 임금의 정의 제2조 1항 제5에 보면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과급 이래서 성과가 마이너스 성과급 달라는데 무슨 임금이 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하면은 명칭이 어떻게 불리든 간에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지급하는 뭡니까 금품을 말한다는 거죠. 당연히 성과급은 뭡니까 임금이죠, 임금. 자, 그리고 이게 뭐 혹자는 이게 노동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 15%를 요구하는 거는 맞지 않다, 뭐 이렇게 하고 있던데 2025년도에 이렇게 개인 배당금 순위를 한번 볼까요? 탑10 우리나라 대한민국 2025년입니다. 지난해죠. 1위가 이재용입니다. 1위가 삼성전자 회장이죠. 그 다음에 2위 정의성, 3위 정몽구 쭉 있죠. 4위 이부진 신라호텔, 5위 홍라이, 6위 이서연 다 삼성이죠. 삼성가. 7위 최태원. 뭐 올해는 좀 바뀌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2026년은 이게 워낙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으니까. 그다음 8위 정몽준, 9위 뭐쭉 이렇게 10위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과 주요 4인 아까 이야기했죠. 이재용, 이부진, 홍라, 이세연의 배당금만 합하면 8,328억 받아갔습니다. 8,328억. 그런데 노동자들이 뭐 얼마를 매덕 요구했다고 해서 이게 뭐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재용 회장만 봐도 거의 4천억, 3,993억 받아갔습니다. 본인이 삼성가에서 이렇게 본인이 이만큼 일했습니까? 4,000배 일합니까? 4,000배? 4,000배 일하지 않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이 오너가들이 천문학적인 이 조 단위의 배당금을 받아갈 때는 아무 소리 하고 있지 않다가 노동자들이 그 성과급에 따른 배당금 15%를 뭐 20%든 뭐 나눠달라 하니까 이게 무슨 마치 부당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삼성이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성과급은 결국 뭡니까? 노동자들이 이래서 나온 거죠. 예? 이래서 나온 거죠. 제 생각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분의 1씩 3분의 1은 노동자, 3분의 1은 주주, 3분의 1은 투자.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5% 너무 작다. 한 30% 정도는 줘야 된다. 30%.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예? 10%는 유보금으로 남겨두는 거죠. 자, 근데 뭐 이거를 갖다가 뭐 많이 요구한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그래서 제가 이게 노동자들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노동자들이 정말 임금을 많이 요구하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경영진과 일반 직원의 차별적 임금 체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임금 체계 비교한 걸 한번 봤습니다. 임금 체계를 비교한 걸 보니까 노태문 사장, 경영진을 대표하는 노태문 사장도 월급쟁이죠. 월급 받으니까 뭐 월급쟁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기본급을 받든 뭐를 받든 어쨌든 오너가 아니잖아요. 오너가 아닌 노태문 사장의 경영진과 일반 직원들의 임금 체계를 보니까 2025년에서 2026년 기준입니다. 이게 2025년하고 2026년에 적용되는 임금 체계라는 거죠. 기본급을 보면은 노태문 사장, 경영진을 대표하는 노태문 사장이 15억 9,7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직원은 뭐 이게 직급 및 근속 연수에 따른 연봉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구분해 보면 목표 인센티브라고
FTAI라고 하는데 월급의 제로에서 200%를 연이외에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0%에서 200% 사이로 연 두 번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받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이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이외에 뭐 100% 제로에서 200% 사이 받는다는 거죠. 두 번에.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은 월 기본급의 0에서 100%. 그 똑같이 연 2배 받는 거죠. 그런데 그 경영진을 포함한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들은 연 2회 제로에서 200%를 받고 직원들은 제로에서 100% 받는 거죠. 다르죠. 이게 보면 목표 인센티브가 훨씬 뭡니까 경영진이 많이 받는 거죠. 임금도 많이 내다가 더 많이 받는 거죠. 네? 그다음 성과 인센티브라는 OPR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십억 원대 한도가 없다고 합니다. 성과 연동이 돼가지고 경영진은 수십억 원대 받는 이유가 한도가 없다는 거죠. 한도가.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일반 직원들은 연봉의 0에서 50%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이거를 철폐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죠. 네? 이런 뭡니까? 일반 직원들은 훨씬 많이 하죠. 예? 이게 경영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노태무 사장이 15억, 9천만 16억 받죠. 16배 일합니까? 시간은 16배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총 보수액이 보면은 노태무 사장이 61억, 예? 2억 2,500만 원, 61억 받았다는 거죠. 일반 직원들이 평균 1억 5,800만 원. 예? 30배 이상 일을 합니까? 40배 정도 40배 정도 받습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죠. 이게 대해서 뭡니까?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건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죠. 최소한의 뭡니까? 임금 체계는 페이 지급하는 건 똑같은 체제를 해야죠. 예? 경영진이 물론 월급과 임금이 많기 때문에 각종 받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훨씬 퍼센테이지를 하더라도 많이 받아가겠죠. 그러나 그 퍼센테이지 주는 이 퍼센테이지마저도 지금은 0에서 100이고 그다음에 경영진은 0에서 200%고 그다음에 성과도 보면은 수십억 원대의 한도도 없는데 직원은 연봉에 뭡니까 제로에서 50%로 연봉에 제로에서 50%로 묶어놨죠.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결국은 이거 풀어달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정기 보상도 보면은 PSU라고 한다는데 3년 평균 연봉에 0에서 300% 경영진은 받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 직원은 뭡니까? 1인당 평균 275주 주가는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네? 이게 뭐 이 보시면 이게 합리지 이게 이걸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뭐 제대로 된 거라고는 안 느끼죠. 네, 제대로 된 거라고. 압도적으로 경영진 현재 책에 대해서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들은 뭡니까? 한도가 없이 받을 수 있는 게 끝이 없죠. 그런데 뭡니까? 직원들만 50%로 묶어놨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게 불공정한 성과급 상한제를 이렇게 철폐하고 그다음에 불투명한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이게 개선해라. 이 회사가 삼성전자가 성과급 지급 선정 시할 때는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복잡한 지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복잡한 지표. 회사에 유리한 지표를 사용하겠죠. 이게 공개적으로 이게 뭡니까? 인정되는 뭡니까? 경영 이게 연말이 되면 뭡니까?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이게 나오는 매년 발표되는 그러한 이게 모두가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서 이게 보상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게 뭡니까 자기네들이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이상한 지표를 사용한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제가 대기업 다닐 때 그렇습니다. 항상 회사는 보면은 네? 경영 성과에 대해서 이게 발표되는 그 외에 회사가 뭡니까 별도로 이렇게 뭔가 평가를 해가지고 이상한 뭐 이게 지수를 만들어 와가지고 예, 적자락하면서 매년 그 이따위 짓을 한 거죠. 또 하나 뭡니까 이게 노동조합에서 사업부 간 보상 격차에 박탈감이 크다. 예? 이런 것들로 이게 해소해 달라는 거죠. 예?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당연한 거. 자, 그래서 이게 노동조합의 이게 파업의 정당한 요구 및 파업이 부당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또 이게 보면 언론에서 보면은 그만큼 받을 만큼 일을 했느냐? 노동조합이 뭐 수억 원씩 받을 만큼 일을 했느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쓱 언급하시는 분 계시던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 일하는 거에 대한 뭡니까 일을 삼성전자 모든 노동조합이 그 요구하는 만큼 일을 했느냐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예를 제가 이렇게 들고 싶습니다.
예, 아프리카나 중국에서 택시 기사 운전하시는 분이 받는 임금이 한국의 택시 기사 하시면서 버는 임금보다 훨씬 작잖아요. 노동은 우리보다 더 많이 하거나 더 어렵게 하죠.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임금 차이가 납니까? 이 답은 하나,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받는 거죠.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받는 거죠.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뭐 더 못 사는 나라, 혹시 우리나라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받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삼성도 마찬가지죠. 삼성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받는 거죠. 그만큼 실적이 낮고. 예? 전체의 성과에 대해서 전체가 나눠달라는 건 정당한 거죠. 그만큼 혜택 받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억울하면 본인이 삼성전자 가면 됩니다. 본인이 삼성전자. 예? 본인이 삼성전자 가지도 않고 배가 아파가지고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택시 운전하면서 한국의 택시 기사들이 너무 많이 받는다. 자기네들만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 또 하나 봤고요. 이게 삼성 노조가 파업하면 나라 경쟁이 망한다. 이게 순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받아야 세금도 많이 내죠. 소비도 많아지고 요새 집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돈 많이 받은 노동자들이 집도 사고 소비도 하고 해야 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또 세금도 많이 내고. 예? 2026년 5월 중순 기준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48.8%한 48.9%한 50% 되죠. 50%. 주식 배당 많이 하는 거 뭐 주식은 이게 뭡니까? 배당보다는 매매 차익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죠. 예? 그래서 이 뭡니까? 배당 이게 많이 하는 것보다도 노동자들한테 이게 뭡니까? 많이 나눠주는 게 세금 많이 내고, 세금 많이 걷고 해가지고 훨씬 이익이죠. 50%가 뭡니까? 외국인들한테 배당으로 가기보다는 우리나라 뭡니까? 노동자들한테 많은 돈을 주는 게 훨씬 더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죠. 또 하나 보면 뭡니까? 소상공들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너무 뭡니까? 이거 눈치도 없이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고 뭐 도덕적 뭐 잣대를 갖다 대고 하던데 소상공인 힘든 거하고 삼성노조 파업하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예? 오히려 삼성의 그 많은 사람 노동자들이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밖에서 펑펑 써대야 소상공인들이 좀 살아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많이 받아가고 외국 놈들이 많이 받아가가지고 무슨 우리 대한민국 소상공인들한테 힘이 나겠습니까? 돈 하나도 안 되죠. 그리고 자영업자 힘든 거하고 파업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자영업자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자영업자 진짜 힘들죠. 힘들게 일하고 하는데도 돈 얼마 못 벌고 빚지고 예? 심지어는 예? 이게 뭡니까 망하고 뭐 문 닫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뭡니까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탱자탱자 하면서 수억 원씩 받아가는 게 배가 아플 수도 있죠. 배가 아플 수도 있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 자본주의 장점이 뭡니까? 예, 경쟁과 효율 아닙니까? 경쟁과. 또 하나의 뭡니까? 안 좋은 점 뭡니까? 위너 테이크 솔. 예, 이건 좀 다 받아가는 겁니다. 잘된 놈이 많이 받아가고. 예? 그런 거죠. 그게 자본주의의 특징이죠. 예? 좋은 점, 경쟁과 효율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예? 나쁜 점, 예? 몇몇 일부가 다 받아가는 겁니다. 예? 오너들이 수억 원씩, 수조 원씩 뭐 받아갈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노동자들이 좀 나눠서 달라고 하면은 왜 이리 말이 많은지, 배가 아픈지.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이렇게 어렵고 그 돈 다 뭡니까? 삼성 노동자들이 이래서 벌었나? 협력업체에서 이렇게 다 받쳐줘서 벌었지 하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많은 게 이익들이 영업이익들이 우리 협력업체들과 좀 공유로 나눠서 가졌으면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노동조합의 요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 많은 엄청난 이익이 협력업체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배당을 내려가지고 외국인이나 예? 주주들한테 돌아갔으면 돌아갔고 예? 절대 뭡니까 협력업체에 이게 이익이 많이 남았고 노동조합이 파업 안 해서 이익분이 더 커졌다고 해서 협력업체 이익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죠. 착각이죠, 착각. 또 하나 뭡니까? 이게 뭐 아틀라스 도입되면 노동자들 다 해고시켜라 뭐 이렇게 하는데 역사를 볼 때 이게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파업을 안 해도 때가 되면 다 아틀라스 도입하고 예?
때가 되면 해고하고 합니다. 해고하고 합니다. 이게 삼성 노동조합이 회사에 그렇게 잘해가지고 파업 안 하고 해도 다 다른 나라에서 아틀라스 도입해가지고 피지컬 AI 도입해가지고 하면 예? 다 이게 뭡니까 도입해가지고 그런 노동자들 해고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응?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다. 기술혁명은 파업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기술혁명은 그걸 아시죠?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관련해 가지고 떠들어대니까 그리고 뭐 경영진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가스라이팅하고 언론을 통하고 뭐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각종 유튜브들이 또 달라붙어 가지고 뭐 이렇게 어그로 끄는 거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부당하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당한 파업이죠, 정당한 파업. 그리고 그러한 요구들이 훨씬 더 뭡니까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된다. 더 이롭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파업 안 해도 협력업체 안 나눠준다. 예? 그리고 뭡니까 소상공인들 배가 아플 수 있지만 노동자들이 월급 많이 받는 게 소상공인들한테 훨씬 좋다. 자영업자들한테 훨씬 좋다. 그리고 파업 안 해도 피지컬 AI는 때가 되면 다 도입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 아파하지 말고 예? 알아서 하도록 두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그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게 뭡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긴급 조정금 뭐 이게 발동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하던데 심각하죠.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게 기업이잖아요, 그죠? 기업은 뭡니까 기업에 뭐 이렇게 긴급 조정금을 공기업도 아니고 예? 국가 뭐 공기업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냐 안 하냐 하는 쇼를 하던데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이게 그 뭡니까 제가 이게 민주당에게 실망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제가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보면 예? 매년 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똑같은 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정당한 파업이죠. 이게 아무리 뭐 이게 한 기업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든 안 크든 이게 기업이고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파업권은 정당하게 보장돼야 하는 거죠. 보장돼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또 거쳐야 석사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뭡니까 대가는 노동조합이 받는 거죠. 받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게 파업과 관련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다 보니까 저도요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뭐 의견을 피력해 봤습니다. 뭐 의견이 다른 분들 많겠죠. 그것도 하나의 의견으로 존중하고 그분들의 생각은 또 그분들의 생각 나름대로 주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게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